1187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표지입니다. 1187화 표지에서는 레이즈가 나쁜 빈스모크 백조들로부터 미운 오리 새끼 상디를 지켜주는 장면입니다. 이는 과거 빈스모크 가문의 멸시 속에서도 상디의 인간성을 지켜주었던 레이즈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상디는 오리 새끼이지만 저지와 상디의 형제들은 나쁜 백조라는 겁니다. 동화에서 미운 오리 새끼가 결국 백조가 되는 것이 결말이라면 오다스는 이 표지에서 의도적으로 상디를 오리의 모습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는 상디가 형제들과 같은 백조가 되는 길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정체성으로 독자적인 진화를 선택했음을 암시하는 장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1187화 마지막 장면입니다. 1187화 마지막 장면에서 강력 킬링엄의 공격에 고전하며 압도적인 벽을 실감하던 상디는 과거 스코퍼 가방과 나누었던 대화를 회상합니다. 상디가 나에겐 폐영색이 없는 건이라고 물었을 때 가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소질은 있을 터다. 단지 너는 어째서인지 마음속에 깊은 자기 혐오를 품고 있다. 네가 진정으로 루피를 왕으로 만들고 싶다면 너 또한 왕이 되어라. 그동안 상디가 빈스모크 가문의 혈통을 부정하고 레이드 시투를 파괴했던 것은 가문에 대한 트라우마와 그로 인한 자기 혐오 때문이었습니다. 가반의 조언은 바로 그 지점을 꿰뚫고 있습니다. 상디가 진정한 왕의 자질을 개화하기 위해서는 빈스모크라는 자신의 뿌리를 단순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아픔과 혈통까지 자신의 일부로 오롯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디가 자신의 출생과 가문의 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기 혐오를 걷어내는 순간 그가 가진 잠재력은 제르마의 광력을 넘어선 차원의 정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디의 빈스모크 혐오는 굉장히 큽니다. 1031화에서 퀸과 싸우던 상디는 혈통인재가 마련되며 자아를 잃을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상디는 고뇌에 찬 질문을 던졌죠. 여자라면 아무것도 못하는 믿음직하지 못한 맨몸의 나인가? 아니면 냉혹하고 무감정하지만 괴물조차 때려눕히는 명령에 충실한 과학의 전사인가? 과연 어느 쪽의 해적왕에게 더 도움이 되는가? 상디는 이미 해적왕에 도움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죽더라도 끝내 제르마 슈트를 파괴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빈스모크라는 오명을 자신의 본질을 갉아먹는 악으로 규정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레이드 슈트의 영향으로 잠재되었던 혈통인재가 깨어나 신체 능력은 비약적으로 강화되었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스피드라는 강력한 무기를 얻으며 퀸을 이겼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반쪽짜리 수용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상디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는 역설적입니다. 비록 그토록 혐오했던 빈스모크의 유산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상디가 가문에 대한 혐오를 내려놓고 빈스모크의 과학력과 자신의 따뜻한 인간성을 하나로 통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신체적 강화를 넘어 상디는 그간 빈스모크라는 이름 아래 감춰져 있던 기술적 완성을 이뤄낼 것입니다. 여기에 루피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가반이 언급한 왕의 자질까지 더해진다면 상디는 폐영색 폐기와 빈스모크의 과학적 정점이 결합된 지금껏 본 적 없는 진정한 과학의 전사로 거듭나겠죠. 그것이 바로 상디가 루피의 날개가 되기 위해 도달해야 할 최종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빈스모크의 가문의 정체성을 파헤치다 보면 거대한 떡밥의 중심에 가루다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지의 이명인 가루다는 인도 신화 속 거대한 날개를 가진 독수리이자 불과 태양을 상징하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공교롭게도 원피스 세계관에서 거대한 날개와 불의 힘을 가진 루나리아족의 킹과 그 이미지가 완벽히 겹치죠. 실제로 제르마 왕국 중앙에는 가루다를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빈스모크 가문이 태고의 신이라 불리던 루나리아족의 혈통적 비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강력한 암시입니다. 상디는 어머니 소라의 저항 덕분에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복선이 있습니다. 1부에서의 디아블 잠부가 고속회전을 통해 마찰열이라는 과학적 원리에 기반했다면 2부 이후의 디아블 잠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심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아무런 물리적 마찰 없이 즉각적으로 불꽃을 피워내죠. 퀸이 1023화에서 불은 루나리아족의 전유물이 아니냐며 의구심을 표한 것은 상디의 불꽃이 단순한 과학적 마찰을 넘어선 생물학적 발현임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즉, 상디가 불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은 그가 루나리아족의 피를 자신의 생체 데이터로 각성시키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상디에게는 오랫동안 악마와 관련된 복선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먼저 상디의 눈썹은 소용돌이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악마 열매 표면 문양과 매우 흡사합니다. 또한 상디의 기술명에는 늘 디아블, 즉 악마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는 자신의 다리에 불을 붙임으로써 스스로를 지옥에서 온 악마로 정의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는 악마가 되어버리겠다 등 자신을 악마와 연결지었죠. 그렇다면 만약 루나리아족의 혈통인자가 상대의 몸에서 완전히 개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등 뒤로 돋아나는 검은 날개, 온몸을 휘감는 루나리아족 특유의 화염, 그동안 상대가 디아블 잠부를 통해 보여주었던 악마의 모습은 어쩌면 완벽한 각성을 향한 전조였을지 모릅니다. 신화 속 가루다이자 루나리아족의 힘, 그리고 제르마의 과학이 결합해 만들어낼 상대의 최종 형태는 말 그대로 지옥에서 온 악마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상대의 몸속에서 악마 유전자가 깨어나고 그가 진정한 과학의 전사로 거듭나려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결정적 복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대가 2부 내내 애용해온 황금 라이터입니다. 1114화에서 밝혀진 마더 플레임은 단순히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고대 왕국을 움직였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다스미 심어놓은 아주 치밀한 복선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원피스 세계관 내에서 마더 플레임처럼 물속에서도 사그라들지 않는 불이라는 물리적 법칙을 무시하는 존재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루피의 레드오크, 그리고 상디의 디아블 잠부가 바로 그들입니다. 물론 루피와 상디가 사용하는 불꽃이 마더 플레임과 정확히 같은 물질인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성질의 에너지인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다스미 물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특별한 속성을 마더 플레임에 부여했다는 점, 그리고 공교롭게도 작중에서 상디가 그 속성을 똑같이 구현하고 있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오다스미 상디의 불꽃을 마더 플레임과 연관짓기 위해 설계한 결정적인 단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결정적 단서는 바로 상디가 애용하는 황금 라이터입니다. 이 라이터는 튜폰과 원피스의 140주년 콜라보레이션 작품으로 오다스미 디자인 과정에 직접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굿즈의 차원을 넘어 작가가 상디의 도구에 이토록 공을 들였다는 점은 그 안에 담긴 상징성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라이터의 몸체에 새겨진 문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는 여성의 얼굴 형상이 정교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독자가 추측하듯 이 얼굴은 상디의 어머니인 빈스모크 소라를 강렬하게 연상시킵니다. 왜 오다스미는 하필이면 상디가 불을 붙이는 도구에 어머니의 형상을 새겨 넣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마더 플레임이라는 단어의 중의적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합니다. 라이터는 불을 피워내는 근원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에 어머니 소라의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다는 것은 상디가 피워내는 모든 불꽃의 근원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과 의지에서 시작됐다는 서사적 장치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마더 플레임이라는 명칭은 고대 에너지인 어머니의 불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어머니 소라의 불꽃을 뜻하는 이중 복선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상대가 물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불을 뿜어내는 것은 그가 단순히 강해서가 아니라 고대 왕국의 동력인 마더 플레임과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는 과학적 기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지죠. 이 가설을 확정하면 상디의 미래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가상의 이야기인 바다의 전사 소라에서 주인공이 거대 로봇과 함께 적에 맞서 싸우듯 바다의 전사 소라와 상디의 어머니 소라가 같은 이름을 공유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에그에 대해서 진정한 꿈의 거대 로봇인 철거인 에메트를 목격했습니다. 이 로봇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고대 에너지인 마더 플레임이었죠. 루피의 니카 각성이 에메트를 깨웠다면 이제 상대의 역할은 그 에너지를 다루는 과학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077화에서 저지와 시저가 결성한 네오매즈의 행보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악의 과학을 꿈꾸고 있지만 원피스에서 사상 결국 주인공 일행과 힘을 합치게 될 운명입니다. 베가펑크가 베가포스 1을 만들었듯 저지와 시저가 그들의 기술력을 총동원해 새로운 철거인을 제작하고 그 심장부에 상디의 마더 플레임을 이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디가 빈스모크 가문의 혐오를 용서하고 수용하는 순간 그의 불꽃은 단순히 개인의 힘을 넘어 가문의 기술을 제어하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상디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을 딴 마더 플레임을 완전히 개화한다면 그는 바다의 전사 소라가 그러했듯 철거인의 동력을 제어하고 그와 함께 공조하는 핵심적인 엔지니어 전사가 될 것입니다. 루피가 고대 왕국의 의지를 잇는 태양의 신이라면 상디는 그 고대 왕국의 기술과 에너지를 현대에 재현하는 과학의 전사로서 루피의 날개가 되어 철거인을 전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조각은 하나의 그림을 완성합니다. 악마의 현상을 띤 과학의 전사 상디가 어머니의 이름을 딴 마더 플레임의 힘으로 철거인과 함께 바다를 누비는 모습, 자신을 멸시했던 아버지의 기술을 자신의 사랑으로 지켜낸 어머니의 이름으로 제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상디가 도달할 최종 각성의 정점이자 빈스모크 가문의 비극을 희망의 과학으로 승화시키는 가장 완벽한 마침표가 아닐까요?